안녕하세요. MD면 대표 배신규입니다. 저는 오늘 MD면이 갖고 있는 그 바이오드론 약물 전달 기술 그리고 그 엑소점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죠? 이런데요. 나사에서 제작해가지고 77년도에 발사했대요. 미국에서. 지금 45년째 비행하고 있다는데 약 235억 킬로미터를 지금 비행 중이랍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그 교신이 되다가 뭐 최근에 이제 너무 오래되고 해서 교신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신이 된다는 것도 저는 사실 과학적으로 잘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지구에서 태양 거리의 156배나 떨어진 곳에 가 있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 탐사선이고 태양계를 탈출한 최초의 인공 물체랍니다. 이게 우주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메시지도 여기 탑재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 기술이겠죠. 77년 레코드 음반에다가 이제 담아서 했는데 한국어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갑자기 보여드리냐면 요 길이가요. 얘가 길이를 한 10m 정도만 잡아도 10m인 우주선이 235억 킬로미터를 날아갔잖아요. 우리 몸에 엑소점이 한 100나노미터 되는데 우리 몸의 혈관을 비행한다 했을 때 혈관의 길이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좀 가지각색이 되는데 인체 혈관의 길이가 어떤 건 한 10만 킬로? 그것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나 될까 싶은데요. 10만 킬로 정도 된대요. 한 몇만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비례해서 계산해 보니까 엑소점이 혈관에서 우리 인체 혈관을 다 돌아다니는 게요. 요 우주선이 요만큼 비행하는 거랑 맞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지금 45년째 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엑소점이 이제 혈관에서 어떤 약물을 탑재해서 원하는 조직에 가서 원하는 약물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사실 약물 전달은 아직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피부로 전달한다든지 어떤 국소적으로 전달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 혈관을 통해서 주사한 어떤 약물을 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그 어떤 원하는 스페시픽한 장소에 탁 전달한다. 이거는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그 기술이 이제 LNP. 요거는 이제 mRNA 그 코로나 백신으로도 아주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요즘 항암제 전달에 핫하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ADC라는 기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약물 전달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체 친화적이냐, 타겟팅을 잘하나, 아니면 약물 탑재를 잘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가 유래하는 엑소점, 또 우리 이제 압출 베지클은 생체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타겟팅 측면에서 굉장히 또 장점이 있고, 약물 탑재를 그 안에 어떤 약물이든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 단 이렇게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이제 사업화에 성공을 못하고 이제 진행 중이다. 거기에 가장 큰 어떤 이슈는 대량 생산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는 이제 개발이 되겠죠.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해서 만드니까 대량 생산하고요. 이것도 대량으로 하고 항체 이런 것도 CMC가 어렵긴 하지만 대량으로 사업화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세포를 키워서 엑소점 하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두 종류의 EV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글에 EV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전기차.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EV가 이제 세상을 이제 바꿀 겁니다. 엑스트라셀룰라 베지클 해서 약자로 EV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치면 전기차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큼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 신약 개발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세포의 우리말로 세포의 소포라고 하는데 이 EV는 알려진 지는 한 30년 됐다고 합니다. 이 EV라는 것은 세포 자기 밖으로 분비하는 나노 입자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크게는 학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이 안에 이렇게 비눗방울처럼 작은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서 요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걸 엑소좀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세포막이 이렇게 버딩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를 마이크로 베지클이라 하고, 그다음에 세포가 이제 죽어갈 때 또 나오는 아포프토틱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개는 각각 좀 특징이 있고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한데, 실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세포가 밖으로 분비한 이 나노 입자를 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세포의 소포, 세포가 밖으로 분비하는 나노 입자,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고, 요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또 신약이 어떻게 응용할 건지 그런 걸 연구하면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비된 나노 입자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웨이스트, 세포가 밖으로 분비하는 뭔가 세포 내에 있는 쓸데없는 물질을 밖으로 이제 배설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처음에 이해가 됐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세포의 소포에 이 세포가 자기의 유전 정보를 담아서 분비하더라, 이런 논문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세포와 세포 간 정보 전달체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알려지면서 연구가 급속도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논문들을 보면 2007년도에 그 논문이 발표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엑소좀이 단순한 웨이스트가 아니고 이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전달체다, 이게 알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논문도 많이 나오고, 또 이게 그러면은 여기 어떤 약물을 탑재해서 전달하면 특정 세포로 잘 전달이 되고 그 약물 전달체로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또 실제 그렇게 약물 전달체로서 효능이 있다는 것도 논문으로 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되게 됐는데요. 이 엑소좀은 원래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다 이제 엑소좀을 분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줄기세포나 사람의 어떤 그 암세포나 이런 사람의 세포들이 빨리 성장하고 자라는 세포들이 분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보니까 미생물도 엑소좀이라는 걸 분비하고, 또 심지어는 식물세포들도 분비하고, 또 우리가 먹는 우유에도 엑소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엑소좀을 분비한다. 그리고 분비된 엑소좀은 어떤 특정 정보를 담고 다른 세포로 전달돼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개발하는 차원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키스대 김인산 교수님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신약이 가장 간단하게는 이 스몰 몰리큘이라고 하죠. 합성 화합물을 가지고 합성해서 약을 만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니까 항체 의약품처럼 바이오 의약품, 이런 거는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역시 좀 단일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된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지금 세포 치료제, 세포 자체를 의약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오가노이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이 조직의 형태를 띠는 오가노이드가 또 약으로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엑소좀은 요 중간에 이제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단계로 봐도 이 엑소좀은 항체보다는 훨씬 또 복잡하지만 세포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사이즈도 작고, 또 세포는 살아있는데 이거는 살아있지 않고 그냥 작은 어떤 단백질과 지질의, 그리고 유전자의 그다음 복합체 같은 그런 사이즈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로 보면 합성 화합물, 항체나 단백질 의약품, 그다음에 엑소좀,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오가노이드, 뭐 이런 순서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순서로 보면 세포 치료제보다 이게 먼저 개발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노 입자다 보니까 발견이 늦고 또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가 지금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나 이렇게 이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식약처하고도 논의하다 보면 엑소좀을 어떻게 이제 분류할 건지,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의약품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습니다, 분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치료제 개발하는 원료로는 살아있는 세포로 동일하다. 엑소좀이나 세포 치료제나 오가노이드나. 세포 치료제는 그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조직공학 제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를 조직화해서 여러 개 모여서 조직화돼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엑소좀은 살아있는 세포를 나노 입자화해서, 이거는 세포를 여러 개 붙인 거고요. 요거는 세포를 여러 개로 쪼갠 거고, 그렇게 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엑소좀 치료제의 타겟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많긴 한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보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세포 치료제. 이 세포 치료제의 좀 핵심은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면역세포 치료제잖아요. 면역세포 치료제는 카티 같은 게 면역세포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세포 치료제가 갖는 한계들이 좀 있거든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야만 되는 그런 거를 세포 치료제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있지 않아도 되는 나노 입자로 만든 세포 치료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단백질이나 유전자나 케미칼들을 탑재해서 약물 전달체로 쓰는, 요거는 이제 LNP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전달체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엄청 크고 또 약물 전달체 시장도 엄청 큰데, 이 두 시장에 다 이렇게 좀 타겟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엑소좀은 굉장히 이제 약물 전달체로서의 좋은 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게 생산량이 좀 적다는 거죠. 이 세포를 배양하는데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특히 줄기세포 같으면 배양 비용도 비싸고 많이 배양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엑소좀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하는데 걸림돌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지금 엠드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압출 기술이라는 겁니다. 압출 기술은 세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양되면서 분비되는 그런 엑소좀이 아니라, 이 세포가 이 멤브레인을 압력을 가해서 통과시키면 이 순차적으로, 구멍이 여기가 제일 크고요, 여기가 제일 작은데, 이렇게 순차적인 그 크기의 멤브레인을 통과하면서 엑소좀하고 비슷한 크기의 나노 입자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래서 이제 엑소좀이라고 안 하고 세포 유래 베지클이라고 하는데요. 압출 공정에 의해서 세포가 나노 입자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도 훨씬 좋고 공정도 간단해지고요. 또 많은 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엑소좀 대비 핵심 경쟁력은 생산성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정도, 세포 하나당 굉장히 많은 입자를 만들 수 있다. 또 다양한 세포를 이용해서, 여기는 물리적인 압출 공정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런 이제 세포를 배양할 수만 있으면 압출해 가지고 어떤 세포 유래의 베지클이든 이 압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만든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이런 작은 구멍에 막을 통과하면서 점점 작은 사이즈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CDV라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이제 탑재하게 되죠. 이제 siRNA라는 거, 요즘 mRNA, 그다음에 펩타이드, 단백질, 케미칼, 이런 다양한 약물들을 이 안에 탑재해서 이 나노 입자를 몸 안에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약물을 탑재해서 보내는 이제 그 기술의 컨셉이 바이오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다 이제 넣을 수 있냐?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나하나 이런 탑재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드론 플랫폼 기술의 세 가지 요소 기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압출 공정. 그러니까 이게 생산, 그 다음에 어디로 잘 보낼 것인가, 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약물을 어떻게 잘 탑재할 것인가 하는 기술. 요 세 가지가 잘 이제 융합을 하면 성공적인 약물 전달 기술이 되는데, 하나하나가 사실 대단한 기술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출이라는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일단 다른 엑소좀 대비 훨씬 강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표적화를 잘 할 거냐, 암이나 뇌로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또 플랫폼화된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약물 전달 기술은 여기에 그럼 유전자나 단백질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저희가 탑재하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일부 개발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되면 정말 몸 안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약물을 보내는 그런 약물 탑재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압출 공정으로 만든 게 자연 분비된 엑소점하고 그럼 같으냐 퀘스천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석들을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요 파란 게 이제 압출로 만든 거, 그다음 빨간 거는 그냥 자연 분비된 엑소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원형의 그리고 요 두꺼운 게 이제 이중막이죠. 세포막처럼. 요 세포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원형의 크기도 비슷한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요건 또 셈이라는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 농축해가지고 많은 양의 세포율의 베지클이 있는 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원형의 그런 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비교해 보면 약 150 나노미터 사이즈로 엑소점하고 저희 압출된 베지클이 비슷하고 또 크기의 분포도 이렇게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리화학적 성질만 간단하게 비교한 건데요.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효능 면에서 어떨 때는 우리 이제 압출한 게 단순 엑소점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 압출된 엑소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요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식은 요 MD민에서 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세포 유래 베지클을 자연 분비하는 게 아니라 자연 분비된 엑소점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이제 기술들이 그동안 또 개발이 됐는데 이 압출 방식은 이제 MD민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지만 이미 대학 같은 데서 실제 이 기술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압출해서 요걸 봤더니 요런 특성도 있네, 요런 치료 효능도 있네. 그러면서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편 이상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되게 검증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 이런 이제 심플하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요걸 피해서 또 나오는 기술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질소 N2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 세포를 질소로 엄청나게 고압으로 눌렀다가 갑자기 압력을 확 풀어버리면은 세포가 이게 팍 터지는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것처럼 그 막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입자로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베지클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 논문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수율은 저희가 요거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어떤 그 효능 면에서도 이거보다는 저희가 좀 나은 기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한 몇 년 전에 나와서 아마 이런 기술로 사업하는 데들이 이제 좀 생길 걸로 보이고요. 또 요 방식은 그 케미컬 블래빙이라고 해서 이 세포에 이런 이게 블래빙을 유도하는 어떤 케미칼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요런 거를 섞으면 이 세포막이 이제 이렇게 자꾸 버딩하는 거예요. 이 블래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케미컬리 그 인듀스드 블래빙 해가지고 이런 걸 넣어주면 이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화합물을 통해서 엑소점을 유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엑소점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외부에서 들어가는 원치 않는 이제 물질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그 기술의 한계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원래 이제 엑소점에다가 리포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리포점을 이렇게, 리포점에는 약물이 이미 잘 들어가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융합해서 만들면서 퓨전된 하이브리드 베지클을 만들면 리포점의 좋은 특성과 엑소점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런 또 베지클을 만드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의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엑소점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요 압출 방식으로 하는 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효율이 좋은 방식이고 공정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도 혁신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D민의 일잘법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 MD민의 구성원이라면
주저없이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원진 이렇게 네 사람이고요. 우리 오승욱 박사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와 BD 쪽까지 글로벌 BD도 맡아서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두 분은 제가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저희 MD뮤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링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한 3년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뭐 론자 같은 회사하고도 파트너링 미팅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좀 진행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도 금액은 좀 크진 않지만 국내 회사 이연과 카이너스메드 두 개 회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카라반이라는 회사하고 라이센스에서 좀 이제 규모도 좀 키우고 좀 이제 큰 회사들하고 좀 할 준비들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3년 정도에 저희가 많은 성과들을 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그 뭐 유명한 발명 경진 대회라고 하는데 에디슨 어워드에서 저희가 이제 동상을 받았습니다. 1등은 모더나가 모더나랑 우리랑 이게 같은 급에 놓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야로 하다 보니까 분야가 뭐냐면 어드밴스드 드럭 딜리버리 분야에서 금, 은, 동이 뽑혔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그래서 이 분야가 한 50몇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전기차 분야, 뭐 산업 쪽에 또 뭐 무슨 분야, 뭐 전자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세 분화 했는데, 어드밴스드 첨단 약물 전달 기술 분야에서는 모더나가 금상, 그 다음에 이거는 대만에 있는 약물 전달 회사인데 여기 연상, 그리고 이제 MD민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하는 연구 자체가 그냥 몸 안에 그 혈관들을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약물을 보낸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거기서 뭔가가 된다면, 바이오드론 같은 기술이 나온다면 정말 혁신적이고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이 아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된다는 모토로 창업 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고, 지금 저희 회사의 그 연구소 입구에는 중앙연구소 이런 간판보다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 제가 본질을 우리는 약물 전달이야. 약물 전달에서 우리는 뭐 또 뭐야? 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는 일의 그 가치이기도 하고, 이게 뭐 아직도 개발 중이지만 저희 바이오드론 기술로 약물을 잘 전달해서 진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